네, 520페이지 가겠습니다. 문제 2번.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년 했죠? 1년. 그러면 2년보다 짧게 정했죠? 네. 그러면 주인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죠. 네. 임차인은 2년을 선택하든 1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아요. 근데 주인은 계약한 대로. 2년 임차인 마음에 따라. 간단하잖아. X 마스크. 입 다물고 있어야지. 선택은 누가 한다? 임차인. 세 번째, 을이 이익이 참여도 참여를 연체했죠. 묵시적갱신은 인정되지 않죠. 네. 잘못 있으면 자동갱신 안 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죠.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네. 조심할 것,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은 임대인 X 마스크. 다섯 번째, X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을이 보증금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순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려면요, 경락인한테 뭐 해야 돼요? 인도해야 되겠죠? 네, 워밍업 했고요. 다음 이제 사례 문제 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특별법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사례형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 없으면 못 풀어요. 시간 있으면 별 문제도 아닌데 읽지를 못하니까 못 고르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풀 때는 학계론 10문제 무조건 패스하고 민법도 10문제 무조건 패스하고 아예 읽지 말고 시험 보세요. 20문제를 아예 뭐 하지 말아라. 읽지 말고 패스하고 80번까지 달려가라는 얘기야, 일단. 그럼 80번까지 끝까지 읽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봐? 어차피 학계론도 10문제 열심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 민법도 앞에 10문제 아무리 답이 없어. 시간 없고 나중에 70이면 또 80번까지 또 못 읽어. 그럼 30개를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어차피 잘 모르는 거 그냥 학교론 10문제 뭐 해버리고, 버리라는 말은 안 했어. 패스. 민법도 10문제 패스하고 끝까지 80번까지 읽는 거야. 그럼 시간 읽을 수 있거든. 20문제를 패스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혹시 10개 중에서 건질 게 있는지 보면 또 건질 게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할수록 시간 안분을 통해서 내가 견뎌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항상 늘 생각하는 뭐야? 나는 저거 공부한 게 별로 없잖아. 공부한 거 안 나오면 나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으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진짜 선택하세요. 개무시 당하지 말고 가서 뭐 하라 내가? 개무시하고 시험 보라니까. 원리는 거기 있는 거야. 객관식은 뭐 꼭 다 알아야지 맞히는 게 아니고, 혹시 몰라. 그날에 뭐가 올지도 몰라. 그분이 올지도 몰라. 진짜 시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툭툭 치고 던지고 나오면 뭐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겁먹고 미리 물러서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가볍게 이것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 그래서 7, 8월 달에 멘탈 무너져가지고 혼자 하겠다고 튀어나가지만 결국 혼자 해 못해. 못해. 왜? 혼자 나갔는데 갑자기 뭐 도서실 가서 공부한다? 장소가 바뀌었지. 거기 분위기 익히느라고 한 일주일 걸려. 그 분위기 익히느라고. 그러다 또 어떤 사람 또 보니까 중개책을 같이 갖고 있네? 보니까 중개사가 공부하고 있어. 그럼 뭐야? 가서 정보 교환한다. 또 둘이 만나가지고 정보 교환하지. 또 이만한 정보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합격했을 텐데. 또 정보를 얻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차분하게 하루에 1차, 2차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시스템을 8월 달까지 맞춰 놓으라는 얘기야. 몰라도 좋으니까 9월, 10월 가가지고 하루에 1차, 2차를 그 내가 선택한 거 있잖아요. 쭈르륵 매 한 번씩 뭐 할 수 있으면 계속 읽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기본서도 아니고 유학집도 아니고 아니야. 그냥 딱 내가 그래 난 드렸잖아. 나는 민법을 드렸잖아. 몇 개? 16개를 드렸잖아. 그 제목 따라서 뭐 한다? 그 16개는 언제 드린다? 7월, 8월 에? 문제 풀을 때 16개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 말이 맞잖아. 넘어가요 그냥. 4번 갈게요. 답은 엑스텍에서 을과 보증금 3억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학 여건과 확정일자 갖추었죠. 병은 2018년 5월 6일 엑스텍에 대한 저당권 취득했죠. 아, 다행스럽게 저당권보다 앞에 있죠. 그죠? 이런 걸 제가 초강력 울트라 슈퍼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갑은 2020년 3월 9일 엑스텍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 마쳤죠. 임차권 등기 명령 마친 이유는 아마도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자신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겠어 해놨겠죠. 그래서 열심히 그림 그려놨더니만 옳은 것 1.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문제가 뭐 이래. 아니 당연히 주인 잘못해서 한 거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반씩 부담하는 거 아니죠? 주인 너의 잘못으로 내가 임차권 등기 비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청구하는 건 맞는 질문이죠. 정답 1번이에요. 없어. 보고 없어.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3월 9일 등기해놨죠. 등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3월 10일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죠. 세 번째. 보증금 반환 의무와 등기 말소가 동생관계에 있을까? 오히려 보통은 이렇게 3번 같은 경우 동생관계에 있지 않다 해가지고 1번은 청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3번 같은 정도 답이 나와야지 그래도 이제 공부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러니까 시험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었으면 1번 답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질문.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 애시된 경매가 됐죠. 그렇죠?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없다면 배당 요구해야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이미 기재해 놨잖아요. 그럼 뭐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만약 2020년 4월 5일 그저 정의 S주택을 보증금 얼마에 2억 원에 뭐해서 임차에서 대항력권 갖춘 다음 X주택이 뭐가 됐다면 경매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은 매각대금에서 그저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병이 훨씬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2020년 4월 5일이죠. 저당권은 언제인데? 2018년 5월 6일인데. 4번 문제는 정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출제자도 배려를 한 거예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525페이지에 이제 8번 문제.
갑은 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의 X주택의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현 경매에서 무가 X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옳은 거. 뭐가 기억납니까? 8번. 1조, 2조. 그쵸. 1조, 2조. 낀 임차인이죠. 그러면 자, 누가 경매했다고 돼 있어요? 정. 그죠? 정이 경매했잖아요. 그래서 무가 경락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이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낀 임차인 이 내용은 삭제되는 거니까 주인의 지위를 승계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비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죠.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확정일자 두 번째 받아야 되죠. 됐어요? 네 번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존속 주장할 수 있어요? 낀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죠. 못 받아도 튕겨져 나가야 되죠. 다섯 번째,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죠. 왜? 갑의 확정일자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려했잖아, 1번. 경매가 되면 2번이 경매해도 1번 저당권 뭐 한다? 소멸하잖아요. 사례형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자, 주임법 설명으로 옳은 것. 1.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 수리한 때일까요? 도달한 때일까요? 수리할 때. 네. 우리는 도달주의죠. 근데 이 수리할 때는 주민신고는 언제다? 수리할 때. 도달한 때가 아니고 언제다? 수리. 두 번째,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수익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누구부터 먼저 보호해야 돼요? 우선순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먼저 기재한 자가 보고 최우선 변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임차권 등기를 보호해 줘야 되겠죠. 네. 2번이 정답.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다. 그러면 1번 뒤에 있는 거죠. 네.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이유가 없죠. 네. 네 번째,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만 있다면 최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단 최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입장 기회가 2번. 없으면 그냥 최우선 면제 한 번 받고 끝. 다섯 번째,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요. 미칩니다. 다음 상가 건물 가겠습니다. 529페이지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동의 얻어야 하지요. 두 번째, 임차인 건물을 중단과실로 전부 파손했죠.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할 필요가 없지요. 이건 논리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년. 네 번째,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관할 법원에서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묵시갱신이 됐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들어갔다. 즉시 끝날까요?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고르세요. 3개월. 정답은 3개월. 몇 개월이요? 3개월이 지나야 되겠죠. 3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 530페이지 4번. 옳은 것. 1.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어요. 네. 확정일자는 경매 시 배당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안 돼요.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안 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네 번째, 전차인이 차 면책이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죠. 다섯 번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차인의 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은 맞는데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고 네? 임대차 종료한 날. 중개사법에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532페이지 6번 문제는 삭제하세요. 6번 문제는 삭제하세요. 해서 읽지도 마세요. 과거에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가담법으로 가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문제 2번. 가담법 할 때는요, 청팀, 백팀을 항상 기억해 두겠어요. 무슨 팀?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것. 1.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수한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의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죠. 그럼 여기서 아마도 100팀에서 누가 먼저 화낼 것 같아요? 응? 100팀의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제일 화를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이 또 화를 내겠지. 세 번째, 청산금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의 이 피담보 채권액은 누구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거. 자신 거. 가등기 담보 자신의 채권액이죠.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에서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게 바로 청팀이야. 사람이 네 사람이야. 채무자 등 선순위, 가등기, 후순위. 가등기는 본등기 하더라도 선순위는 안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에서 나중에 줄 금액을 내가 미리 뽑는 거야. 내 금액 플러스 안고 가는 선순위 가로 닫고. 그게 청산금이죠. 그 다음에 받을 자한테 통지해야 되지. 100기 들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한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만약에 후순위라면 틀리죠. 네 번째,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제해야 된다. 따질 수 없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지난다 그랬잖아. 그럼 법전에서 거지같이 한 말 못 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지같이 평가할 때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아마도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 내에서 화낼 거야. 어차피 못 받고 죽을 바에야 너 나하고 같이 경매 가자. 그럼 가담법권자는 본등기 못하고 거기 끌려 들어가서 우선 변제받고 끝나는 거야. 다섯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 과실권은 채권자한테 있다? 아니죠. 통지한 이유가 아니지. 청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니야. 2번이었고요. 다음에 붕 떠갔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네, 539페이지 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뭐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정답은 2번. 후 순위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선순위 금액은 표시를 해야 되죠. 근데 누구는? 후순위 청산금 받을 자한테 알리는 거니까 그거는 100팀은 알릴 필요가 없지. 목적 부동산에서 자신의 채권에 플러스 선순위 금액은 포함시켜도 뭐는 없다? 후순위 포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가담법에서는 선순위하고 후순위 위치를 잘 파악하면 딱 좋아요. 다음 페이지 8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 담보하기 위해서 을수의 토지 시가 1억 원에 가등기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저당권 취득했죠. 아, 선순위는 없네. 누구만 있어? 후순위만 있는 가등기 담보죠. 1.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문은 동생관계에 있다. 채권이 주고 가등기 담보가 종이죠. 채권이 주고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이 종이죠. 똑같아요.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 자동 소멸이죠. 따라서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다? 그럼 1번 쓰면 안 되죠. 두 번째,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 가등기에서 본등기 마치면 그 본등기는 뭐다? 2번 정답. 청산기간 경과한 후 청산금 지급한 다음 본등기를 해야지 정상이죠. 2번 맞는 질문이죠. 본등기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죠.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후순위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네 번째, 병 청산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청산기간 내에서 해야 되죠. 무슨 기간 내? 다섯 번째, 갑의 가등담보권 실현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습니다. 경매가 되면요,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등담보권도 소멸합니다. 간 우선 변제 받으면 되지 뭐. 8번은 몇 번이었다? 2번. 네, 다음에 이제 543페이지 2번 갑니다.
작년도 기출 문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업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걸 지분 비율하면 틀려요. 용도. 연 전여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 출발한다. 전여 부분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한 날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게 유리하죠. 근데 공용 부분은 뭐예요? 사용 검사일부터 해도 관계없겠지만 무슨 부분은? 그 구분 소유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날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득실 변경은 등기 효력이 발생할까요? 뭐 구조상이든 규약상이든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왜? 전유 부분 득실 변경 등기하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주종 관계니까.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수에 대해서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분양한 자도 담보 책임 져야 안 져요?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죠? 자, 2번 했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풀어보세요. 540페이지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에서 틀린 거 거기 4번 좀 읽어보세요.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일부터 기산한다. 방콕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인도 입주한 날로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렇게 특별법 들어가 있고요. 다음 넘기시고 실명법 갈게요. 자, 실명법은 먼저 문제 1번 550페이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수의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일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뭐했다? 반납했다. 그 을 명의로 X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형이에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무슨 신탁하고요? 자, 을이 가서 경락을 받은 거죠. 누구 거? 그럼 이거 계약형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1. 갑은 을에 대한 X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소유자가 누군데? 을인데 1번 지문은 논리 모순이죠.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없다? 말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래서 1번 X. 두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자, 갑이 부당이득 반환 받는 범위는 뭘까요? 자, 거기 뭐 돈을 좀 줬다고 그랬죠? 뭐 3억이라 합시다. 3억. 이 등기된 토지 현재 시가가 300억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받는 것은 네? 대금일까요? 이 부동산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준 3억이다. 현재 가치 부동산 300억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이걸 딱 경락 받고 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사람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무슨 길? 법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죠. 네. 법의 길은 뭐예요? 3억만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얘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3원만 딱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건물 자체가 아니고 처음 줬던 3억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인간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이때는 이럴 경우 인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현재 시세가 3천만 원이야. 얼마? 3천만 원. 그러면 토지로 주는 거야. 그렇고 말 붙이는 거야. 대물 변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대신에? 돈 3억 대신에 물건으로 줬다. 아시겠어요? 누가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병이 갑과 을세 명신 딱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 소유권을 뭐 한다? 네, 여기 보세요. 이거 경매입니다. 뭐라고? 경매일 때 병이 나 이 경매 할래 안 할래? 병은 선택 권한이 없죠. 선택할 수가 없죠. 뭐 당하는 주제에 돈이 없어서 지금 자신의 부동산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갔을 때 나 경매 할래 안 할래 이런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이 뭐 관계없이 선이 악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명시탁 하는데 그런 사실을 뭐 했다 하더라도 이건 병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그래서 뭐 못지않고 선악 관계없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판례 제도야.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그냥 갑이 을한테 뭐 주고 똑같이 3억 주고 가서 이게 경매가 아니고 매매일 때는 달라요. 아셨습니까? 매매일 때는 병이 등기 쳤을 때 병이 뭐이거나 악이일 때 병이 관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명의신탁이 안 돼. 이렇게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경매는 거부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선일 때는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고 응? 이게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악일 때는 무효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자가 선일 때는 누구고요? 위에 거, 윗사람. 악이일 때는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정상적인 것은 계약형은 선의일 때는 유효고 악의일 때는 무효지. 매매일 때. 근데 이게 뭐로 넘어가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는 관계없는 거야. 너무 묻지 않고. 그것을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넘기셔가지고 6번 문제로 가세요. 555페이지 2015년 갑은 병 X토지를 취득하자는 친구 을과 뭘 체결하고 명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뭐하고 체결하고 등기 격려 받았죠. 그럼 지금 선이란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예요? 선이란 얘기죠. 선이죠? 네. 그러면 1번 X토지 소유자는 병입니까? 지금 선이 아니야 지금. 선일 때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약정은 뭐다? 유효 무효?
그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부당이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이. 대금. 부당이득이 아까 대금이라고 그랬었지?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대금은 3억이고 부동산 가치는 얼마다? 300억. 그럼 그 지문은 뭐예요? 에스토지의 처분. 장차 이 X토지를 뭐해서? 처분해서 그 대가를 누구한테? 갑한테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지. 왜? 그럼 이거 달란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 계약하면서 명의신탁하면서 너 장차 네가 그 부동산을 뭐해서 처분한 대가를 나한테 주로 약속했지. 네.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부동산 자체를 가져오는 거니까 네네. 약정은 뭐다? 무효. 무효야. 그냥 뭐 받는 거야? 그냥 준 대금. 대금이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갑과 을 및 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누구한테? 얘가 또 얘한테 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등기를 뭐 한다, 이렇게. 이전해줬죠? 네. 그래도 뭐예요? 무효야. 그러니까 완전 소유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을이야. 얘가 하도 독촉하니까 등기 쳤죠? 네. 그래도 무효야. 그럼 누가 소유자야? 을이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명의신탁 좀 하자 그러면 잘 생각해. 네. 이전형, 중생형은 하지 마. 그 계약형만 하는 거야. 계약형은 선의일 때 뭐야? 유효 아니야. 그러면 3억 제공해서 이게 토지가 만약에 아까 30억만 돼도 괜찮잖아. 안 줘도 되잖아요. 단 반길 조심해야 돼. 사람이 돈과 연관됐으면 돈 잃었다는 생각 들면 막 문제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하고 연결되면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요.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일에 낀다 안 낀다? 끼더라도 혹시 이거 하라는 얘기야. 네 번째,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입니까?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아버지 아들 명의신탁은 무효. 그러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명의신탁은 무효겠지. 엄마하고 아들 명의신탁도 무효야. 뭐일 때만 부부지간이거나 또 뭐 종중간에 이런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다섯 번째, 만약 을이 명의신탁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누구?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이건 판례의 태도예요. 자, 어쨌든 5번은 정답이지만 이건 선의일 때 한 거예요. 뭐일 때?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550페이지에 악의일 때를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명의신탁은 계약형에서 경매일, 지금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경매일 때는 병이 경매를 관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병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을이 소유권 취득했지. 근데 이게 경매가 아니고 뭐일 때는? 매매일 때는 선의는 유효, 악의는 무효. 그래서 8번 문제가 지금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14년 갑은 친구 일과 계약 명의신탁 약정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편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수탁자 일과 매매 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죠. 그죠? 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가 악이면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누구다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선일 때는 유효고 악일 때는 물권 변동의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병.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병인데 갑이 병한테 등기 이전 청구하면 안 되지.
갑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세 번째,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으면요, 병은 을의 대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네가 등기 안 지어주면 돈 안 주면 되잖아.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네 번째, 을이 엑스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정한테 팔았어요. 그죠? 무효로 할지라도 정은 뭐 묻지 않고. 수탁자 등기가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연결된 제3자는 무조건 선의가 다 보호를 해줘.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영역이야. 정답 몇 번? 4번. 다섯 번째, 을이 엑스토지를 선의장한테 매도해서 등기 쳐줬죠.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한 소유권 침해 행위 아닐까요? 당연히 침해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누군데? 병인데 처분했으면 당연히 소유자 침해 행위 이다가 되지, 맞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형에서 이 잘 보란 말이에요. 중생령은 무조건 선악 관계없이 이쪽이 소유자예요. 무효. 요것만 유효. 계약형은 매매일 때 선의는 유효, 악의는 무효. 근데 이제 경매일 때는 그냥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유효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559페이지에 몇 페이지야? 10번 문제에서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 을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뭐하면서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뭐했다? 약정했다. 여기 사람 이름만 바꿨네. 이게 병이고 누구다? 이게 을이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대금 완납하고 등기 마쳤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이건 갑병은 명의신탁이죠. 무효죠. 니은 갑병 명의신탁을 을이 뭐했다? 알았다. 유효 무효? 알았으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병? 경매니까. 경매는 사람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은 짐은 틀렸지. 이게 매매가 아니고 뭐니까? 경매죠.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준 돈 있잖아. 달라 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럼 뭐는 안 된다? 부동산 부동산 자체에 반환은 안 돼. 돈 준 건 달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인 경우는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계약형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계약형. 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네, 7월, 8월 단원별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따라오세요. 포기 안 하면 돼요. 여름과 함께 사라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다. 아셨습니까? 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